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 과장님, 바른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과장 선서 시 산림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그 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할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5년 6월 15일 자원순환과장 김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자원순환은 대부분이 이제 이 폐기물, 뭐 음식, 해양 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폐기물에 관련된 부서네요 보니까. 예, 어제 조금. 예. 그 이게 지금 2025년 이전 용역비 미발주인데 이게 2016년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공통상으로서 매년 이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올립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2016년도로 돼 있거든. 용역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16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예. 이게 지금 10년 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올라와 있는 거는 거기 7번 보시면은 2025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현황에 이거 대한 무조건 10년 전 것도 올려야 됩니까? 그렇게 보여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안 올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거면 예. 원래 3년 전인가 뭐 5년 전 뭐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렇게 3년 전이나 5년 전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네. 그 자료를 이렇게 와, 근데 성실하게 이거는 제출할 10년 전 수밖에 거를 올린 거는 조금 네. 현재하고 좀 안 맞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6부터 뭐 2026년 같으면 기간이 네. 예, 뭐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 2016년도 거를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잘못 표현하는 겁니까?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게 10년 전 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래서 좀 제출했습니다. 예. 내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의뢰하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조금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4페이지 이거는 이제 재활용 선별장 정축하고 뭐 정설하고 두 가지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재활용 선별장 정축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전년 면적이 한 1,531제곱미터 되고요. 그리고 그제 우리 밀입장 10단 제방구사는 또 지금 하고 거의 또 상반기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9단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을 하기 위해서 10단을 제방을 쌓는 겁니다. 크게 뭐 이제
재방축을 하는 것은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매립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제방 안에다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그래 뭐 대부분이 그 뭐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예. 우리 음식물, 해양 쓰레기, 그 다음에 각 대형 조선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걸 무슨 쓰레기죠? 그거는 다음 중 폐기물. 크기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 폐기물을 저희는 주로 다루고 있고 해양 예. 폐기물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다루고 있고, 다루고 예. 있고. 큰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법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발전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민자가 네. 이제 우리는 뭐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네. 수요가 있어야지 발전소도 뭐 뭔가 이렇게 기능을 할 건데 네. 이게 보통 발전소 하나 지금 그 태백인가 거기에서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당진인가 거기도 지금 뭐 하나 준비한다 그러고 이제 이게 한 3,000도 3,000도면 다이아몬드가 2,000도에 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00도 같으면은 웬만한 거는 다 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민간이 유치를 만약에 자기가 뭐 하고 싶다 이거 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설치비가 한 뭐 작게는 500억, 많게는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대요. 민간이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제 뭐 이거는 뭐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풍력과 태양광과 이제 발전소 요 세 개가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오면 말 그대로 이걸 설치한 사람들은 어쨌든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근데 1년에 한 74억 이게 이제 전기로 전환을 시킨답니다. 이거 태워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근데 한 74억에서 한 75억 정도밖에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답니다. 근데 이 폐기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성하고 하나겠죠. 거기서 갖고 오는 거. 그럼 자기들이 이제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지었으니까 사전에 좀 영업을 통해 가지고 좀 달라.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도 수상가니까 좀 달라.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도 우리 자원순환가니까 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타산이 나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거제시 전역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 쓰레기 그다음에 이런 걸 어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조사를 뭐 이렇게 했는? 저희 과에서 다루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반입량이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고. 네네. 근데 어제도 좀 네. 밤늦게 좀 봤는데 네. 이제 각 뭡니까 저기 저 삼성이나 네. 한화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하고 올바른이라는 시스템에다가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려면 네. 어떤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혹은 하나오션에서 폐기물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정확한 표현이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장 그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네. 이런 것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네. 폐기물로 나오는지 네. 이걸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야 됩니까? 잠깐만 그럼 위원장님 우리 네. 담당 팀장님 담당- 할게요. 예. 예,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예, 소속과 예. 성함 말씀해 주시고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장 폐기물 팀장 정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양대 조선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것도 내용. 있고 그다음에 그거와 조금 모자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삼록이라든지 뭐 기타 네, 여러 가지 네, 어떤 맞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입니다. 예, 예. 그럼 하여튼 그런 네. 기업들 우리 거제시에서 산업 폐기물 정도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서 이제 올바로 시스템이라 해서 거기 입력을 다 하게 돼 있고요. 올바로 시스템. 거기는 올바로 시스템.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사업자하고 저희 같이 이제 기관. 공공기관 왜냐면 아이디 비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일반인은 우리가 제가 만약에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일반인은 어. 이게 이제 그 공개 자료다 보니까 일반인 정보 공개 요청하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업체 이제 사업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고 그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면 바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큰 것들은 공단 그런데 다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예, 예, 아. 예, 예. 좀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저희 쪽 연락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해양 폐기물은 이제 그 우리 해양 수산가 네. 그거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가는 그 주로 음식물 생활 폐기물 생활 쪽으로 비용으로 돼 보시면 있더라고요.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보는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딱 두 군데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지적을 당해 되어 보니까 일반 회계 예산 불용의 과다 발생 관리 철저에 자원순환과가 시가지 가로 청소 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환경면을 이제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면동에서 저희들이 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기간제다 보니까 빠지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결연이 생기다 보니까 그 비용을 중간에 그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추경에 정리를 안 한 게 부분이 한 5,200만 원 정도 5,4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좀 추경에 정리를 하라는 의미로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적이 돼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해주고. 그다음에 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 부분에서 자원순환가가 별첨에 추진 중 5억 이상 공사 내역에 거제시 매립장 뭐 10단 제방 증설 공사하고 재활용 선별장 보관 창고 증축 건설 공사 이 두 건이 걸렸는데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하고 있는 예, 예.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14페이지. 네,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네. 근데 이걸 뭐 설계 변경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 지적이 된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 부분에서 걸렸으니까 설계 변경을 좀 했다는 겁니까? 설계 변경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린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야 이제 결선검사 이 위원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빠꾸미들 아닙니까 완전히 네. 예, 찾아내는데 귀신들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말고는 뭐 특별하게 예. 네.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결국은 생활 폐기물이니까 뭐 몇 개 그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 뭐 기업들이 한 서너 개 되죠. 그걸 이렇게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예, 업체들이 생폐를 다루는 업체는 6개, 6개, 대행 폐기물은 4개 업체. 4개. 예. 그러니까 뭐 태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조건에 또 맞아야 된다더라고. 예, 뭐 아무나 이게 예, 뭐 계약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한다고 안 되더라고. 내가 예. 이걸 가지고 작년에도 질문했고 재작년에도 질문했고 예, 있는데 예. 하여튼 어쨌든 뭐 이 폐기물을 다루는 거는 좀 하여튼 뭐 그 근로자들도 그렇고 지금 뭐 요 지적 사항에도 이제 걸렸으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하여튼 뭐 고생 많습니다. 예, 잘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 가지고 한번 저 미팅을 나중에 한번 합시다. 아까 요 부분 예예 생폐 아니 그거 말고 그 발전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 거, 예, 그거 가지고. 원재료로 쓸 수 있는 양. 그래서 그게 말씀하시는 어쨌든 뭐 삼천도에 녹화 가지고 그 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하고 우리가 뭐 국비 도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은 이거는 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좋다면은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연락 주시면 예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실적에 보면 우리 작년도 우리 그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보다는 제작 금액이 좀 작아요. 상당히 좀 작아졌는데, 근데 우리 그저 폐기물 발생 처리 실적에 보면 좀 많아졌거든요, 조금씩. 아, 무슨 당연 또 제작한 거하고 판매하고 일치 안 된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제작은 좀 전년도에 작게 했는데 또 이 발생량은 좀 많이 조금씩 많이 생겼어요. 예,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봉투를 제작한다 해서 그게 다 소진되는 건 아니고 전년도 문판기 또 이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상당히 발생량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줄여들어야 될 건데. 근데 지금
보는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맞죠. 많이는 안 늘어나는데 근데 조금. 코로나 때는 어쨌든 뭐 배달 음식도 막 시키고 네, 네. 예식을 안 하고 이럴 때는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22년도 조금 줄고 그 얘는 네. 조금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높진 않는데. 음식 폐기물도 뭐 우리가 분리 배출뿐만 아니라 음식물 줄이기 이런 것도 활동을 하는데도 예.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뭔가 또 우리가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네. 경진대회도 해보고 아파트에 RFID도 궁금해보고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배달 문화도 많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데는 감량이 주로 가야 되는데 감량이랑 참 쉽지 않네. 그게 원재료로부터 감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발생량을 줄인 게 아니고 언제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정책이 제일 우리나라 좋은 음식 문화가 정책인데 네. 문제니까. 더 그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왜 그러냐면 조금씩 줄어들어야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실가에서 노력할 만큼 성과가 낮다라고 이렇게 예. 이거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좀 더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25페이지에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 예. 가업 준수 지도 점검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예. 우리 생활 폐기물의 보호장구 착용 철저 뭐 그분들 좀 지금 날씨 더워지면 좀 그거 착용하기가 좀 밤에도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니까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차량하고 운행할 때는 2인 1조여야 되잖아요. 네네. 한 번씩 네. 한 분만 타고 있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하면 네, 상당히 위험한 네, 작업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우리 관리를 좀 해주시기 그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 투기 34페이지요. 지도 단속 실적에 있는데 예. 불법 투기돼 있는 물품은 우리 수거는 하나요? 일단은 그 행위자 않게 처벌을 하고 예. 그게 또 행위자가 불투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게 인적 사항이 나야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안 오는 건 저희들이 조금 수거를 아니, 하는 왜 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 섬해선길뿐만 아니라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서 버릴 수 맞습니다. 있는 예. 이 그런 곳에 가면 항상 이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투기를 해놨어요. 예. 그럼 단속, 지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저 면동에서 이제 많은 양이 오면 우리 이제 장비가 본청에 관리하고 있으니 본청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동반도 또 운영하고 있고 예.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 수거를 하셔야 되는데 예, 계속 수거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씩 인도를 좀 걷긴 걷는데 한 번씩 예. 그러면 계속 있어갖고 이거를 치우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런 예. 거니까. 그래 해도 어쨌든 이제 계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 네. 치우는 버리는 양이 많아지면 네, 네, 네. 계도를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하지만 네. 치우는 것도 깨끗하게 보이게끔은 네. 해야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장비라든지 인원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그게 자꾸 오염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인도 부위에는 좀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책상, 뭐 가전제품 냉장고, 그리고 페인트 통 이런 거거든요. 오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한번 해갖고 또
그거 죽기도 힘들어요. 밑에 맞습니다. 벼로 버려놓으니까 한번 갱사하면 이거 작업자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한 곳에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거 우리 이제 자원순환시설 위탁 운영에 보면 어쨌든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웰빙원실이죠 지금. 네, 네. 지금 뭐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 웰빙원식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됐어요. 네, 네. 그럼 작년에 중단에 이제 중단하고 뭘 할 계획입니까? 그 이제 이게 해비치하고 연원해가지고 하는데 해비치에서 한 2번 이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 관련해 새로운 어떤 준비를 위해서 그 마땅히 지금 현재 떠오르는 게 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그게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온실에 필요한 열은 우리가 소각장에서 네, 세팅을- 소각시설에서 가져오고 네, 그리고 또 시설 잘 되어 있고 그것도 네. 시설 그저 수리 비용도 들어갔잖아요. 전전 그 네. 보수공사 맞습니다. 그것도 애복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엘베 온실에 상주에서 일하는 분, 뭐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해서 네. 뭔가 10원이라도 수익이 나는 그런 거 해야 안 됩니까? 그 의원님도 잘 그거 계시다시피 초창기에 매론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차차 가면서 이제 수익 구조가 네, 다르게 역전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일단은 중단을 한 상태고 현재는 네. 아니 그래서 네. 우리 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이 재배하는 네. 그런 그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원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하우스 개념이지 않습니까 온실이. 네. 그러니까 하우스를 가지고 뭔가 인력 대비 수익이 안 나오면 우리 농민들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거 농민들이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네. 망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망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그 아까 열이라든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도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누군가가 위탁을 하라 하면 그건 당연하게 수입이 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항상 보면 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네, 그게 저희도 아예 똑같아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일단은 한 번 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 이제-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열어놔봤지만은 이게 조금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국익에 이 뭔가- 매론을 해보니까 연작 계속되니까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작물을 이제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이거 뭐 젊은 세대자 하는 팜처럼 뭐 수경 재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작물도 구해보고 우리 기술센터도 작물 구해보니까 마땅한 작물이 없는 거예요. 현 시설에 맞춰서 하는 작물들이 그게 토마토 했다가 메론 했다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하우스에 딸기 재배해갖고 농부들이 돈을 벌이잖아요. 네. 수익이 올라와야 그 농부들도 거름도 사고 뭔가 인부도 구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다 만들어져 있고 어쩌면 진짜 다 만들어 있는 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악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그 다 재배 조건이 시스템을 좀 다른- 바꿔야 되니까 조건이 다르니까요. 예. 아 그래도 좀 예. 고민을 좀 했어. 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와, 안타깝고 개인 위탁은 되나? 그것도 한번 개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몇 분이 와서 보고 갔는데 우리- 좀 안 돼. 우리 거제 지역으로 네. 산로들을 올라하는 그 기촌을 하려 하는 그런 외부의 네. 젊은 청년들한테 네. 몇 팀을 해서 위탁을 해서 누구 수확해서 그 일정 부분은 뭐 우리 시에다 드리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수익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협의체하고 충분하게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보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안석봉 의원 이야기하는 예. 그 몇 페이지 드노? 35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예, 웰빙 온실 있잖아요. 여기 온실 18동으로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대안을 세웁니까? 예. 사실 처음부터 이게 그 장소가 주민 그 협의체 편의 시설 들어가게끔 공원을 하려고 연체하다가 이렇게 그 온실 쪽으로 넘어온 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서뜻 이 장소를 다른 연구 구조물로 할 수 없는 어떤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운데 밀입장이 저기 우리 설계 기간이 35년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결정하는데. 이게 이제 짓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 보면은 옛날에는 자연수원학과에서 한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던가?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예, 거예요. 예. 그 지원을 하고 일하는데 개발공사에서 손익 보고하는 거하고 또 부서에서 손익 보고는 다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적자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개발공사는 흑자라고 표현하고 이때가 내 사실은 보면은 우리 의회를 감싸왔었거든요. 결국 이제 터질기 터졌는데 그러면 나는 생각에 18동을 가지고 이거 어차피 우리가 손실을 맞춰져 왔는데 이걸 그냥 나누기는 그렇고 하다 보니 아까 그 안석봉 의원 이야기 잘 하던데 기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시사철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정부지라나 예, 그런 재배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 열 온도가 어느 정도 많은가는 모르겠는데 자우튼 무슨 어떤 걸 작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기촌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기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초로도 있고 하니 그런 걸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그 기금 운영해 보면은 2023년과 4년과 약 1억 1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8페이지입니다. 아마 사업차이점 같은데요. 예, 예. 예, 1억 1천만 원 차이가 매년 보면 기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건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평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쨌든 뭐 그에 많이 좀 사업을 하면은 요구사항이 많이 그래서 협의체고 차이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수입은 우리가 10%, 5%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지금 체납액하고 결손하고 이러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 체납액이 전체 얼마인데 목포액을 1,500을 해놨어요. 이 매년 우리가 좀 추계를 합니다. 전체 수입 우리 부과하는 금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체납액이 많이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지금- 2024년도에 예. 1,500만 원이죠. 목표액은 1,500원. 예, 1,500. 이 목포액을 잡았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 체납액 전체가 작년 2024년도에 1,500만 원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왜 1,500을 잡았어요? 추계를 해가지고 좀 맥심 연도도 있고 그 좀 떨어진 연도도 있다 보니까 중간치로 해가지고 목표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체납을 주로 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 아니, 그래서 네. 우리가 세금을 회수를 하고 못 하고 이거는 네, 그 사정에 따라 변할 수는 있는데 네, 네. 목포액이라는 거 기준을 잡아놨 이 자체가 어떤 근거로 목포액을 1,500을 해놨냐고.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해놓겠습니다. 조정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 체납이 네. 뭐 100 같은 100이 있는데 거기 기준이 먼저 세야 되고 무조건 1,500을 해놔 놓고 지금 뭐 해수도 다 안 됐네요 또. 아, 이 부가해하고. 목포 해하고 그 징수해 부가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체납액이 100이 있는데 네. 올해 목표를 이 정도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1,500이라는 목표 개수가 어디서 나오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결산 기준 해가지고 추계로 잡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뭔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놔야 그것서 또 부족한 건 부족한 기고 이래 네, 나가야지.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명단 있죠. 15페이지. 예. 특히 우리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이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또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고. 네. 그런데 보면 위원회가 1회가 된 데가 있고 2회, 12회가 열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 해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분기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1년에 저 음식물 그 억제율을 그 하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이제 25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들이 보면은 한 번씩 그 대행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구역이 바뀌고 그렇죠. 예, 예. 거기 분기를 하는 겁니까? 몇 년을 동안 하는 겁니까? 2년 동안 2년 계약이다 보니까 2년 후에는 다시 그렇죠.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계약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로 들어서 우리 관내가 6개 사업장이 있는데 뭐 고현하고 짝저 근육을 묶어놨더라고요. 예. 묶어놨는데 만약에 A라는 데가 고현인데 예입니다. 고현인데 종업원 수가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다음에 할 때는 자기 B를 가다 보니까 종업원이 6명밖에 필요 없더라. 그럼 4명을 네. 어떻게 정리해고라도 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업체끼리 이제 그를 합니다. 서로 왜냐면은 주고받고 이래요. 서로 이제 필요한 인력이 많을 때고 있고 줄여야 될 때고 늘 때가 예, 있으면 예. 서로 이게 서로 소통을 합니까? 예, 소통해가지고 예. 그 고용을 전개를 해 나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는 예. 예로 든다면 후생복지나 모든 예. 복지를 잘해주고 있는데 B 회사가 예. 복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안 간다 했을 때 어떻게 하노? 결국은 해고 아닙니까? 근데 또 거기 업체에서 대부분 다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생활 폐기물의 어떤 수집 운반도 하지만은 개인 사업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로 소통이 되어 가지고 예. 고용을 성립시키면 참 좋은데 예, 네. 그러지 못한 경우 없어요. 저희들이 그게 현재까지는 그게 고용이 안 돼 가지고 문제된 거는 현재까지는 발생된 거는 최근에 많이 좋아졌네. 옛날엔 그런 법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예. 자, 다음은 생활 폐기물 업체별 운반 처리 집행 현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순수한 음식물 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이 유일하게 1월 달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18억을) 돼 있네요. 뭐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우리가 신속 집행 때문에 성급을 줍니다. 예, 성금을 먼저 준비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많아지는 저는 겁니까? 양을 생각해서 오늘 돈을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비를 차량 대수에 맞춰 하는 겁니까? 톤수를 맞추는 겁니까? 그 톤수 알고 저는 지역 도급제입니다. 한 지역에 수거를 하면 얼마를 한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연간 톤당 처리제는 아닙니다. 네. 계약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 금액이 그러면 월별로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처리 현황을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 가서 보십시오. 예. 연간 계획이 100을 줬다. 네. 100을 줬으면은 100을 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월별로 똑같은 금액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냐고. 내나 그게 그런 결국 100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그것도 아니, 맞는 그럼 사실 내 말씀이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네. 잘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네. 옛날에 내로는 간섭을 좀 없애버리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선배들이 그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 하는 것은 없애자는 겁니다. 이거 아주 얼마나 합니까? 이거 전부 나누기 12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또 이런 건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또 성상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생활 봉투로 생활 폐기물, 일반 생활 폐기물, 음식물, 뭐 종량 재활용 이렇게 네 가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성상별로 좀 구분하신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성상별로 이렇게 해놓은 아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 금액 한번 보시면 금액이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월별 똑같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이다. 임금이 거의 지배적이다 보니까 종행에서 그래서 나가는 하는 거죠. 이야기, 그 이야기 예,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종류별로 어떤 그런 네. 집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지만 네. 그거는 그대로 해놓고 금액 내역 해낭은 네. 연간 계약한 그대로 해가고 잘 성실히 집행을 했느냐 아니냐 그것만 네. 확인해 주면 우리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이 월별을 똑같이 할 밖에 말라고 이런 이게 아마 내 생각에 수년간 일 해오니까 이렇게 해난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 위원님 자체도 좀 말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예. 내년에 할 적에는 예, 우리가 뭐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작성해 내년에 제출하도록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옛날 우리 선배 부서장이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해 간다는 자체를 좀 버리고 새로운 어떤 아주 간략한 보고 방식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 좀, 3밖에 없네. 우리 음식물을 보면, 이거는 수타에 우리,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자연순환과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음식물이 보면 반찬하고 밥하고 막 섞어서 보내잖아요. 그리 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냄새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각장이나 저 주변에 냄새 나서 안 갈라쿤다 그런 말도 사람들이 안 살라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물 밥하고 반찬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밥하고 폐기물 처리하되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연간 우리 비용이 나가는 것도 좀 절감이 된다는 생각하는 게 음식물은 밥은 밥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한데 반찬은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면은 지금 수입을 해 오는 게 뭔가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퇴비입니다, 퇴비. 전부 부산이나 다 전대 사오거든요. 그럼 옛날에 한 업체가 왜 못하게 됐느냐? 악취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을 가든 간에 좀 분산을 시켜서 음식물이나 이거 재활용을 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이 소비를 시킬 수 있는 퇴비를 생산도 해야 된다. 이리 보거든요. 그걸 안 하면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해서 하든지 퇴비 공장을 만들어서 개발공사에 넘겨주든지 왜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전부 예제에서 돈을 돈 다 주고 퇴비를 사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자연순환과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가까운 이 자주 말씀입니다. 가까운 동남아 가보십시오. 밥값은 안 받습니다. 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반찬값 받잖아요. 그럼 반찬값을 받는다는 것은 그 반찬을 사 먹기 싫어서 조금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반찬값은 받고 밥값을 받잖아요. 반찬값은 안 받고 밥값을 받잖아요. 거꾸로 된 정책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찬이
냄새가 엄청나고 밥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밥값을 받으니까 밥은 소비가 적게도 반찬은 무한정 가서 버리는 겁니다. 이건 몇 번 이야기하고 우리 그 국회법으로 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양이 비용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네. 나 5분만 더 할게요.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깊게 검토를 하고 중앙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지만 제가 3년째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 공감합니다. 그 아까 말씀 퇴비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두 번째 음식 문화 부분입니다. 이게 법 정비로도 참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문화다 보니까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만 참 현실에 우리가 접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게 벌써 세월이 엄청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마 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변화를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언젠가는 또 과장님 되시고 국장님도 되고 할 건데 이 과거의 선배들이 해오는 간행 이는 없애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도 과거와는 틀리게 좀 갈 수 있는 방향. 이걸 소장님, 그 국장님 좀 챙겨주이소. 예. 자꾸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항상 우리 거제시가 떨어집니다. 그런 역할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조금 커질 수도 있는데, 뭐 감사장은 그렇다고 이해 좀 해주시고, 조금 불쾌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시 더 한번 이해하고 그래 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윤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골목길 청소날 추진해갖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주 둘째 주 금요일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예산액을 이게 하여튼 세웠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면동별로 조금씩 나눠주는 네, 겁니까? 면동에 재배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이거는 참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요거 그 구석구석 이래 각 지역마다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폐 아이스백 사전 선별 자금 및 찾아가는 자원 뭐 순환 가게 운영하는데 지금은 과장님 폐 아이스백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물렁물렁한 젤리를 하는데 네, 요즘에는 맞습니다. 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 아, 그 요거- 예산도 432만 원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네. 베이스 그 아이스팩들이 다 이렇게 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수정 보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쓰레기 디지털 안내 시스템 웹페이지 이렇게 운영한다고 시 누리집에 게재한다 했거든요. 네, 네. 네, 누리집에 잘 게재돼 있습니까? 아니 아직 지금 저 용역 중입니다. 아, 그렇지. 네, 이게 네. 내가 보니까 들어갈 때마다 네.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거 하면 참 좋을 거니까 이거 잘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에서 제일 위에 보면요. 네. 폐기물들이 나오는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둔덕하고 장평 이쪽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좀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지? 네, 톤이 그렇습니다. 그 20, 100, 6,684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만 이렇게 조금 높게 나오는 뭐 혹시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제가 보니까 네. 저기 성상별로 보면은 사등 2구역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를 무슨 그건 장평하고 네. 사등 쪽에 인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나오려면 차라리 많이 나오려면은 네. 고연이나 수양이 연초 하층의 그 위치가 틀리긴 틀리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요게 좀 실적이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 않아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도 비슷하기는 해요. 둔덕하고 장평 요 시골 예. 쪽하고 그 밑에도 일반 불연성도 네. 이 구역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둔덕 사등 장평하고 다음엔 예 인구하고 고현동하고 인구하고 그래도 고현동이 많을 건데 밑에 음식물 폐기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쪽이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 예. 이쪽에 조금 이렇게 저도 분석해 보니까 예, 재활용품만 빼고는 제 2구역이 세계 선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돼 그러면 있습니다. 이 사등면이나 요 장평 쪽에 홍보를 하거나 개선책을 조금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지난번에 폐농약 관리 제도 개선해가고 조례 개정했다 아닙니까, 그지? 예, 예. 우리 체계적으로 그 수거하고 처분하고 이제 방안 마련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잘 되고 있습니까? 폐의약품은 대로 지금 그 우체국하고 협업해가지고 진행하고 네. 있고, 예. 농약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거하는 부분에 안전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거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마을 단위로 할 것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네. 하면 시범을 좀 해보고 네, 네. 그걸 가지고 조금 보완도 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현재는 지금 시범 지역을 몇 개, 한 2개 면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 네네. 네네.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2024년 5월 30일에 네네, 맞습니다. 공고 예. 사항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과장이 뭐 잘 하시지만은 한번 예. 챙겨봤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쫙 넘어가가지고 앞에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검 결과는 앞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번에 새벽에 이제 5시부터 그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 네. 청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기준에 맞춰가고 참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하고 되게 인사도 잘하시고 밝게 잘하신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그 분들이 마스크가 음식물하고 막 냄새가 나는데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데 그 마스크가 없으니까 아, 저 냄새를 오롯이 다 맡고네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그 회사에 근거를 하는 특수 마스크나 네.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유가 된다면 마스크를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근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좀 착용하게 하면은 여름용하고 겨울용하고 따로 있거든요. 네. 그 특수 마스크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제가 이게 미국산 거 써보니까 그렇게 갑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냄새에도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거 그 후각을 예, 잃게 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정말 활기차게 일을 하시는데 네. 제가 걱정이 돼서 요거는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좀 특수 마스크, 좋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예,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 발에 확인해가지고 네, 그런 네. 부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업체들이 다 두 명씩 제가 한 달 본 그 기준들은 저는 오포에 있었거든요. 예, 두 명씩 기준을 잘 지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 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시더니 2024년 경남 폐전기 집중수거 평가 A군요 최우수를 받았어요. 예, 네, 이건 또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잘한 거는 고생 많으셨다고 또 제가 칭찬 드리고 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아까 석포 매립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투명 페트병도 이야기하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 예, 우리 작년에 그 침출수 그 기계를 새로 드린다 했다 아닙니까? 아, 17년 넘어갖고 기계를 드린다. 지금 계약해가지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가 그 다해용기 세척 이제 건립한다고 지난번부터 막 이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우리가 그때 계획하기로는 2025년도 12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겠노라고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아, 있습니까? 세측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보호드릴 적에 네. 건립하겠다고 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네. 해봐 보니까 장소 선정? 장소 선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그 기노 기술센터에서 한 그 축제 때 네. 그 다이어트 대여섯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었고 운영면이나 관리면이나 또 희생적 부분에서 더 좋았습니다. 그 과장님 그 말도 제가 네.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제시에 제가 한 3년 동안 보니까 네. 면동의 축제나 그다음에 뭐 이통장 한마음 네. 축제나 그다음에 그제시 축제나 기타 등등 축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행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그제시가 작년에 일회용 그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분리수거나 이쪽으로 잘하는 새마을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다해용기를 아예 그거를 위탁을 줘서 하는 게 훨씬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을 맡겼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그제시에서 해야 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우리 시청에도 지금 뭐 자원순환과 하고 또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갖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이제 다해용기나 일회용기를 이제 안 쓰고 또 다해용기를 지향하는 시대에 왔잖아요. 네. 그게 우리 시청에서도 그걸 잘 이렇게 잘 하고는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가운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는 플라스틱 다해용기가 괜찮은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는데 그 다해용기가 플라스틱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걸 마실 수 있는 그 다해용기는 플라스틱 말고 우리 그 사놓으면 오래 쓰거든요. 뭐 쇠로 된 거나 철로 된 거나 요즘 워낙 가볍고 기구들이 좋으니까 그거는 한번 교체는 건의를 드리고 예. 다해용기를 써대 따뜻한 물건에는 따뜻한 그 식품에는 플라스틱 하면은 미세 막 플라스틱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하나 수정해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우리가 다해용기에 대한 건립을 2025년도에 계획을 잡았으니까 장소가 없기는 하지만은 요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다해용기에 설립이 되고 체계가 서면은 우리 그제시에 뭐 예를 들어 장례식장이나 안 그러면 그 위에도 많이 위탁을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장례식장이 일회용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제시에서 뭐 어떤 단체든 뭐 일단 인구가 많고 잘하는 데는 새마을이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데 나중에 건립이 되면은 위탁을 딱 큰 단체에 주면 개인보다는 이렇게 주면은 아마 그 다해용기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 보고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드리면은 저희들이 채찍장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예. 장기적으로 좀 가겠다는 뜻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화들을 조금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좀 채워주자 하면 우리가 또 대여하는 것도 괜찮더라는 뜻입니다. 뭐 아예 안 하겠다는 뜻.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예. 뭐 다해용기나 일회용기나 우리 자원순환이나 이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그제시는 앞서가고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 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했는데 우리 웰빙 온실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 우리가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알고는 있지만 대처가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저기 충의 공모지가 플라스틱 꽃을 우리가 반입을 못하게 네, 되고 네.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 그제시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 충의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꽃 사기가 너무 불편하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2달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저도 거기에 꽃을 사러 왔다 갔다 좀 바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들은 생각이 우리 웰빙 그 꽃 그에 진짜 젊은 네. 아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이나 거제에 기촌을 할 때 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웰빙 온실 정원을 꽃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를 많이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활용도도 하고 젊은 인구도 유입하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충의 공모지에 우리가 보통 성모로 가는 추석에 필 수 있는 꽃과 또 우리가 청명절이 되면 또 우리가 4월달에 되면 분명히 또 우리 묘지를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필요한 꽃을 중점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조금 이렇게 온도나 어떻게 그 생명성이 좀 강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조금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충해 공원시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참고를 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게 행정이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네네네. 있습니다. 일단 알다시피 이게 해비치의 그 두 개 마을에 원래는 거기가 편의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보니까 그쪽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네, 아까 협의를 말씀하신 하시고. 대로 이게 시설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또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제가 그냥 거기서 예, 키우는 거니까. 그게 구조가 밑에 코코레트. 아 그래 아니 꽃들이 막 뿌리 여기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요렇게 재배를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그 시즌에 나오는 꽃들은 네. 그 500원짜리 화분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500원짜리 화분에서 빼서 그 자리에서 네. 이렇게 바로 심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창의적인 그 어떻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학산적인 사고를 하면요. 우리 만지도에 진짜 우리 요 석포나 이런 거 쓰레기 매립장도 정말 그 주위에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고를 해서 꽃들이나 정원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뭐 인상치 부리는 그런 그 혐오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나더라.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첫 사례로 하면 되죠. 우리 순천만도 보세요. 그것도 원래는 쓰레기장이었잖아요. 그 돌아가신 의장님의 한 사람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지금 멋진 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매립지나 이런 그 땅이 있는 부분,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보이는 흙이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원예가 교수님들 자문 받아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이런 이야기를 한 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작은 부분이라도 지금 우리 외래종 한국화 피가지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 엉망진창 만들어서 노란 그 꽃이 이쁘게 네, 한 맞습니다. 거에 카페트식으로 뿌리를 해가지고 우리 전통 꽃들을 다 죽이고 이 대책을 좀 세야 돼. 그거는 이제 이과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뭐 과장님도 퇴직하실 때도 다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 팀장님들이 오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목이나 입구나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하면요. 분명히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또 누릴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형태의 시각들이 매립지나 쓰레기를 조금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혁신적인 또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 우리 저 해비치하고 잘 업론해가지고 새로운 방향들 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꽃이 오려면 들어오는 입구에 씨앗만 조금 뿌려도 되거든요. 네, 그 작은 실천이 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저 첫 번째 팀장님, 내년에 있으면 꽃이라도 좀 뿌리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네네.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아유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네, 예. 영광스럽게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그 9페이지에 기금 이렇게 보니까 유재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한내 마을에서 돈을 입금을 한 게 있던데 이 기금으로 그거 왜 그럽니까? 아, 다시 그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아, 집행잔액? 예, 예. 어떤 집행잔액이? 우리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 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아, 그런데요. 네, 네. 그 보조금 형식으로 어떤 보조금이 지급이 되나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있어요. 가지 사업들. 네, 예. 자본 사업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아. 선진지 개발 발작의 그런 경비 네네네. 부분도 있고. 아. 예, 예. 그래서 한내 마을에만 96,000원, 20만 원, 20만 원 네네. 이렇게 입금이 됐길래 네. 이게 또 다 우리 모셨었노? 이거 어르신들 다 잘 쓰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제 운영비도 있고 예. 예. 마을에간에 뭐 각종 그 사무실 운영하는 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두 개 마을에 깍깍 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우리 그 생활 폐기물 그
그게 앞놀이랍니까? 앞놀차입니까? 앞늘리. 예, 앞놀차에 네. 2인 1조로 해가지고 사망사고 나고 이래서 3인 1조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그거 네. 의원님들이 계속 2명으로 잘 하고 되더라 이랬는데 예? 그 운전사 빼고 그러니까 좀 말씀드릴까요? 예. 앞놀차 중에 5톤 이상은 상패를 운반한 차는 운전사 포함 3명이고요. 네. 음식물은 2인입니다. 그리고 1톤은 1명이고요. 그러니까 예, 차종별하고 성상별 다릅니다. 우리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눈에 네. 그 어쨌든 간에 우리 생활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예, 예. 막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4.5톤 정도 되겠던데 네, 네. 그게 3인 1조가 안 되는 것도 좀 있던데요. 장평은 예. 뭐 여기서 특정 업체를 거론하겠습니다. 신한기업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네. 뭐 고연이라든지 우리가 뭐 어쨌든 선거 운동하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네. 뭐 우리가 뭐 볼 일이 없다 아닙니까 잘. 근데 보니까 저기는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거 용역에 올려주고 그거 네. 할 때 내가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눈여겨 봐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2020 이제 6년 7년 이제 용역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생활 폐기물. 네. 그럼 지금 이제 2025년 상반기에 건설업 그 보통 인부 노임 단가가 16만 9,804원이네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 이번에 이제 정부 지침에서도 환경부 지침은 100% 적용하라고 맞습니다. 예. 내려왔죠. 예, 우리가 80, 90에서 이제 80에서 90에서 100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00으로.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임금이 그제 내가 자료를 4개월치 이제 받아봤는데 전년도 임금보다는 상승 예, 조금 된 게 조정이-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예. 90% 적용을 하니까 올해 예, 90%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92%, 예. 100% 적용해야 되는 예.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인부임을 보통 인부임을 그대로 적용했고 노동자들한테 이제 임금 상승 효과가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작년에 그거 할 때처럼 시정 질문 할 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서 좀 우려가 있고 근데 뭐 어제 담당 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점검을 잘 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또 우리 뭡니까 이게 보니까 포함되는 이제 직접 노무비에 포함된 재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재수당이 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환경미화수당, 운전수당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되고 뭐 또 뭐 보통 이제 주휴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유급 수당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뭐 예, 적용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데 이제 월급 대장을 이제 받아 보니까 그 운전 수당이 있는 게 6개 업체 중에서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그게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다 이제 흔히 하기는 운전원이 일종 대응을 가지고 있는 운전원이 운전을 하면 이제 지급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아예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한 군데만 있고. 그한 특별한 업체만 이유가 저도 있을 거예요. 눈여겨봤는 한 업체만 있더라고요. 한 업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 항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아니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네. 이제 그 원가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네, 네. 버스 원가 용역하듯이 네. 거기에 항목이 착착착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수당도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미화수당은 저희들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지급하라는 규정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운전은 그게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업무적 항목은 그 환경미화수당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네, 자율이 이제 자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근로계약상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수당들은 뭐 네.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나 네, 이런 네, 거는 뭐 네. 근로기준법이니까 네. 그 외에 뭐 요 업체는 보니까 직급수당, 뭐 근속수당, 네, 네. 운전수당, 뭐
휴가비까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자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총액에서 이렇게 자기 경영상에 이렇게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총액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 원가 계산 용역을 할 때 원가 계산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렇죠. 그 항목이 뭐 1부터 6까지 있으면 그 1부터 6까지가 소비되는 금액을 해가지고 그것도 인당 나눠가지고 인당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용역비를 계산할 때 그래가지고 또 낙찰률 제공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항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는 좀 저희하고 의원님하고 의견 차이 있는데 의견 차이가 왜 생기죠, 그게?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게 하는 대행 용역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기초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하는 것이지 원 플러스 그대로 원가 계산을 대행업체에 접목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 그리 되면은 원가 용역 계약을 근로자- 안 해야 됩니다. 아니, 의원님. 용역 근로자 예, 예. 근로조건 보호 지침 네. 노동부에서 나온 네. 그 지침에도 네. 이렇게 이 수당 제 수당들이 네. 그 원가 용역에 포함된 수당들을 기반으로 해서 원가 용역이 세워졌으니까 네. 그 수당대로 지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제 그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우리가 줬을 때 뭐 총액 임금 해가지고 총액 임금이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데 제 말은 제 수당들이 우리가 그 원가 용역에 포함된 수당들이라면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운전 수당은 원가 우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닙니까? 네, 그 아닙니다. 제시는 아닙니까? 그 제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또 지자체를 내가 보니까 안양시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예, 그런데 예, 예. 내가 보니까 안양시는 우리보다 물론 인구는 2배 정도 네, 되는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네지만 그쪽에는 또 네. 했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환경미화수당 관련해서는 이 앞전에도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미화수당 지금 5개 중에서 다 지급하고 6개 그러니까는 예. 이거 뭐 그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F 업체인데 예. F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F 업체인데 예. 이거 뭐 조합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충 짐작은 가는데 이쪽은 환경미화수당을 총 20명 중에서 지급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네요. 그것도 3사람도 15만 원이 아니고 13만 130원, 13만 2,130원을 줬는데 예. 우리 15만 원을 정액으로 주라고 네, 되어 있는 거 정액으로 되어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회사는 왜 이럴까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이거 저도 봤는데 예. 그건 저에 대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예. 환경부 지침에도 주라고 돼 예, 있는 예. 저희도 또 예산이잖아요. 강력하게 이거는 주장을.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또 임금은 좀 높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저도 봤기 때문에 한번 더 네.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전년도에는 지급이 됐던 거 네, 같은데 맞습니다. 전년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예. 그 전체적으로 네. 수당적인 부분이 내가 전년도에는 잘 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지금 수당 부분에서 예. 뭐 영 이렇게 어떤 저 단협을 체결해서 네, 네.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챙겨보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해주십시오. 우리 뭐 말년 네. 과장님한테는 뭐 따로 해서 저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민주노총에서 네. 예, 노조 조직화 이것 때문에 네. 몇 군데가 노조가 추가 조직이 됐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2군데인가 더 된 줄 알고 있는데 기존 한 군데에서 한 군데는 또 실패를 했더라고요. 예, 뭐 그야 뭐 이제 노조 조직은 노조원들이 네.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노동자 출신이라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우리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단체 이게 단결권이죠. 네. 이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받으면 그게 곧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 노동행위는 근로감독관이 뭐 노동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도 점검의 범위 안에 그 노동자들의 그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이런 부분이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제한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26페이지 맞나? 우리가 그 26페이지에 우리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정량지표 목표치에서 우리 그 주민 1인당 분리수거율이 0.23kg인데 예. 우리가 0.94kg를 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제도 사람들만 되게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표치가 이런데 다른 시군도 뭐 400%에서 500% 달성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심한 그래요? 아니 다른 데도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데도 있고 안 비슷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그 하는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환 사업 하나 하고 찾아가는 순환 가게하고 18개 면동에 공유하는 저 교환 사업하고 이렇게 해가 집중적으로 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굉장히 우리 그제시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또 높다 볼 수 있네요. 이게. 아, 예, 그렇죠. 수거율이 다른 동네보다 그러니까 목표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주민 1인당 분리수거율 0.23kg 이거는 네. 그 경남 전체 시군의 목표겠죠. 아닙니다. 시군별로 다릅니다. 목표치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럼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하셨고 그리고 28페이지에 한대마을하고 석포마을의 소득정대 사업이 각각 5천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소득정대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그 전에 복리정진 사업이야 냉장고 사주고 TV 사주고 뭐 공기청정기 사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나요? 어떤 거로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깊이는 우리 팀장님 더 깊이가 있어가지고. 아, 네. 예, 담당 예. 팀장님 예,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시설팀장 박정훈입니다. 저희 그 한내마을 이제 소득증대 사업이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 개선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농도, 농도 개선이라든지 이제 뭐 도로를 조금 뭐 보신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많이 그러면 사용되었습니다. 예. 어디 마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마을에는 그 마을 해관 앞에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마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양광 설치. 예.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뭐 일정 부분 수익이 나는 마을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찜질방이 설치가 돼서 네네. 폐업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석포마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 그 찜질방은 폐업이 됐더라도 네. 그럼 다른 어떤 수익 이렇게 우리가 저 신안군으로 치면 네. 태양광 해가지고 햇빛 연금 이래가지고 막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네네. 이제 직접적인 수익이 생기니까 네. 신안군의 인구도 늘고 막 이런 상황이던데 우리도 사실은 이게 환경시설 옆에 있으니까 네. 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TV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하는 거 좋지만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이죠. 최고 나은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득정대 사업을 네. 그 뭐 태양광을 막 하든지 뭘 하든지 이래갖고 이 기금을 직접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 기금을 뭔가가 이 수익 사업화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어르신들이 소득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찜질방도 했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근데 찜질방 또 망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소득 그 원이 기금을 통해서 네.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면 맨날 TV 냉장고 뭐 죄송합니다 좀 예, TV 냉장고 뭐 사주고 나면 나중에 무엇을 사줄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양대 마을에서 트렌드에 맞는. 양대 마을에서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내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석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안 좋은 그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도 곤욕스러운데 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 협의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앞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여성 이 위원 비율이 우리 어머님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뭐 꼭 뭐 40%를 맞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우리 어머님도 그 좀 더 여성분도 좀 포함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12분이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합니다. 부서에서도 또 네. 항상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실제적인 이제 이 뭐라 이게 피해에 대한 네. 금액이 결국 현금밖에 현금이 제일 좋다 아닙니까? 뭐 자식들도 선물 사주면 싫어하잖아요. 부모님들 용돈 주면 좋아하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받은 이제 자료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자원순환시설 운영 수익에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 전력 판매가 6억 7천 정도 확 치솟았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4억, 3억 6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같은 그게 계속 우리가 소각은 계속하고 그 소각열에 의한 이게 발전 아닙니까 이게? 네, 맞아요. 스팀 가지고 하는 그 왜 게 그런가요? 이게 전력 판매가 고정 단가가 아니고 변동 단가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생산되는 킬로와트는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그리고 우리가 또 스팀을 또 많이 쓰는 애는 전력이 적게 생산되고 또 전력 단가가 낮으면은 판매 금액이 줄어들고 그런 알겠습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약 한 8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늘었는데 이게 우리 그 재활용장 선별 그 기계 예, 설치하고 나서 네, 예. 우리가 생기는 거기라고 그 보면 영향도 됩니까? 있습니다. 선별률이 많이 높아졌고 또 시민들도 재활용 이제 그럼 분류를 이거 잘 한 해주니까 4, 5년 지나면 설비비를 뽑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45억인가 들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벌써 한 뭐 1년에 한 5, 6억 정도, 7억 정도, 예. 7억은 아니나 한 5에서 6억 정도 더 이익이 생기면 뭐 한 8년이면 예. 최소.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재활용에 대한 선별 아까 인식이 그 높고 재활용 높고, 선별률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 시민들의 선별률은 높았는데 네. 저 가면 낮았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민들의 재활용률하고 예. 그쪽 선별 그 현대화를 해놔놓으니까 예.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네, 네. 잘 네, 맞아 들으신 말씀을 경우입니다. 예, 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실태 적발 연행 상세 내역을 좀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예.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주식회사 땡땡 기업이 네. 영업 정지 1개월의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업 준수 사항 위반인데 영업 정지 1개월의 형사 고발을 받으려면 좀 중한 위반 아닙니까? 어떤 사안인가요? 사실 그 업체는 이제 폐업 정지가 아, 되었고요. 폐업 처리했습니까? 예, 그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새벽이. 예. 이거는 그 자세한 걸 좀 팀장님 들고 안 될까요? 네. 예, 뭐, 팀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사업장 폐기물 팀장 정정입니다. 여기 이제 업체는 저희가 점검 갔을 때 이제 그 처리 업체는 위반이 되어지면 다른 일반 배출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보다 조금 법률 그 처분이 좀 강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을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면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 보관 창고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산재되어서 보관 창소 외에 그 자기 삽장 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발하고 이제 이렇게 처분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물상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네, 고물상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양대 조순소라든지 뭐 요 주변에 예,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는 그러면 뭐 양대 조선 아직 외에 형사 이제 고발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처분 받았습니다. 처분 받았고 예, 예. 처분은 뭐로 받은 거예요? 벌금으로 받았습니다. 아, 벌금. 네네. 그럼 그거 짓는가요, 이제? 짓는 거 아니고 이게 아니 근데 창고가 없이 아니요, 창고는 있는데 네. 그 창고 외에 왜 적재할 예, 수 있는 적재할 수 공간 이제 외에서 공간에서 외에서 적재했다는 하는 겁니다. 예, 예. 어. 뭐 다른 곳에 뭐 버린 거나 이게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다른 이제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적재되어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 씨가 한참 때 예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몰래 버리러 많이 와가지고 저 임도에다가 임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임도에다 이제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무슨 남의 논에다가 뭐 하루 밤새 갖다 부고 있고 난리가 나고 그하고는 좀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유행이 다릅니다. 예, 예, 예. 그 정도 되면 구속이죠. 만약이라도. 그런 검사가 판단하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남의 논에다가 하룻밤새 그 처분도 안 되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업장 폐기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가지 들었던 제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좀 지도 점검할 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그런 재활용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가 용역 계획에서 주는데 근데 이 회사에서 또 자체적으로 사업장 폐기물도 자기들 이제 수익성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준 건 그 세 가지 사업으로 줬는데 그 인원을 빼가지고 사업장 폐기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청소 행정팀장님이 뭐 점검을 또 한번 하시기도 했다던데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결국 인력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안 되죠. 그죠? 사업장 폐기물은 따로 자기들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관리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그 네. 의원님 그 질의한 것 중에 네. 그 조금 전에 우리가 거제시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주민 지원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성 네, 두 네. 분인 거. 그래서 요 우리 그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너무 네, 아실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인정되어 가지고 한 대가 있는데 네. 그 밑에 보면 또 경상남 다만 이런 경우에는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쳐서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안 우리 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가 있다는 네, 거 네.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2페이지예요. 그 아까 우리 뭐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 일반 생활 있다니까 불연성. 네, 근데 불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요거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구역은 그래도 다 줄어들어요. 근데 네. 유독 이 구역만 네. 23년도에 비해서 6배 이상이 지금 높거든요. 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또 궁금했는데 한번 아, 이거 챙겨가지고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상당히 뭐 6배 이상 이게 한 6.5배 정도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우리 아, 의원님들 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분씩 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윤분 의원님 추가 네, 질의 과장님, 주시기 이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 네. 지금 우리 생활 폐기물 처리 생활 폐기물을 담아서 또 저장하는 곳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큰 그게 있던데. 네, 수레라- 소각장에 예, 예, 소각장 말고 앞놀 박스를 말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큰 박스요. 예, 큰 박스. 앞놀 박스에 아, 예. 그건 어디 위치가 지정돼 있습니까?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정 안 돼 있으면 아무 때나 놔도 됩니까? 그렇진 않는데. 그 박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아마 어디- 이 아마 3분의 1, 우리 3, 네,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예, 되는데 그걸 예. 보니까 주로 비닐이나 뭐 생활 폐기물을 그 버리더라고요. 음식물 폐기는 없고. 아,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거 아유, 굉장히 그게 뭐 기업으로 돼 있던데. 나중에 그러면 업체를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네. 저 우리 매립지 보면은 네. 매립지 있잖아요. 요 고에 뭐 고인 매립지. 네. 저 가면은 그 박스가 2개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그 매립지 공터에다가 네. 중장비도 갖다 대고 뭐 온갖 걸 하는데 중장비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들어가 있어. 그게 근데- 큰 박스가 2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을이나 그 골목이 작아가지고 한꺼번에 차가 소각장까지 못 가니까 큰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기적으로 그거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이제 환경청소 인력 빼고는 다 하다 보니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차가 조금 작은 차가 다 담아가지고 매 소각장을 갈 수 없는 그걸 부분이니까 들어붙더라고요. 이게 중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차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러면 경우가 한차 있습니다. 그래 그 이제 방법은 알겠는데 왜 그런 걸 알겠는데 네.
거기에 이제 소음 같은 거, 네. 또 뭐 그 미는 이야기는 뭐 냄새도 난다 이라던데 네, 냄새 안 날 수는 없지 시거든요. 네, 그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그 무슨 아파트고 거기 민원이 1동 2동인가 그 최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인데 거기에 여기로 예. 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오늘 네. 아침 내가 직접 가봤거든요. 예. 그거 한번 중간 보시고. 수집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챙겨가지고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를 그 장소 자체가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옮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 원래 그 장평이 있었는데 그 일이 넘어왔다 이래서 장평이 뭐 공사한다 이래가지고 일이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지는 않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장평구역은 또 아까 아이고 예. 하여튼 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니 예. 중장비는 많이 빠지고 그또 대행차들이 많이 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 뭐 주차 관계까지는 할 그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폐기물 그 처리하는 그쪽에 한번 예. 가보십시오. 이걸 한번 보면 챙겨가지고 민원이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윤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 없으므로 자원순환 과장님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다음 주에 또 오십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십니다. 다음 주 오시고 잠깐만요. 우리 그 어떻게 점심하고 할까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심 식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